이번 강의는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생활보호제도 도입 당시 재정 부족으로 인해 애초부터 근로 가능한 빈민은 생활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이들을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에 투입하고 그 대가로 현물이나 임금을 제공했습니다.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자활사업의 초기 형태가 근로구호입니다. 미국의 양곡 원조를 통해 시행된 초기 근로구호는 1964년부터 자조근로사업이라는 명칭 하에 본격적인 자활사업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자조근로사업의 참여자는 황무지 개간과 저수지 수로 축조 등 주로 농지 개간 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1968년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자조근로사업은 명칭이 자활지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활 대상자는 1968년 당시 230만 명 48만 가구에 달했고 재원은 주로 외국 원조로 받은 양곡과 정부 부담 자원으로 충당되었습니다. 1973년부터는 외국 원조가 완전히 중단되면서 자활지도 사업은 정부 예산 사업이 되었습니다. 석유 파동과 불황에 대응하여 1974년부터 영세민 긴급 취로 구호 대책이 전국적 규모로 실시되었습니다. 영세 및 긴급 취로 구호 사업은 새마을 노임소득 사업으로 개칭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박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1979년 종결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경제개발 우선주의는 실제로 소득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림은 1955년에서 1980년까지 생활보호 대상자 수의 추이를 보여줍니다. 두 곡선은 시설구호 대상자를 제외한 거택구호 대상자와 영세민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 숫자가 1965년 350만 명에서 1980년 15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한 것입니다. 그림은 공적부조제도의 변천을 보여줍니다. 1인당 구호 수준의 증대 외에도 1970년대 후반 공공부조사업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의료보호의 도입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이 실시된 것은 1977년입니다. 우리가 9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강제가입 의료보험 실시에 앞서 의료구호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1977년 1월 생활보호법 하위법령으로 보건사회부 장관령의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의료보호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곧이어 1977년 12월에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여 1979년부터 시행합니다. 의료보호법 제정으로 보호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대상자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이재민 등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1970년대 말 의료 접근성 강화의 혜택에서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료보호는 공적부조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생활보호법은 1982년에 전면 개정됩니다. 1983년 이후 공적부조 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근로 능력이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자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부가 자활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생활보호법상 자활보호법에 의해 추진된 지원의 종류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 습득의 지원,
취업 알선, 그리고 취로 사업 실시에 의한 자활 지원 등이었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직업훈련 지원 대상자를 늘리고 훈련 대상자의 가족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활 지원 및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를 위해 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활 지원을 위해 생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직업훈련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 중 취업에 필요한 기능 습득을 희망하는 15에서 29세, 미장, 목공의 경우 45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직업훈련 대상자는 훈련소 입소가 원칙이고 입소 전에 훈련 준비금으로 2만 원을 지급하고 훈련 기간 중에 매월 1인당 2만 원의 훈련수당, 2만 원의 식비를 지급했습니다. 훈련 종료 후 취업할 경우 훈련 준비금 5만 원을 지급했고 1982년 7월부터는 훈련생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부양가족 3인까지 가족 1인당 매월 2만 2천 원의 가족 생계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들은 노동부 관할 24개 공법인 직업훈련원에서 실시하는 기계공작 외 27개 직종, 자치단체 관할 15개 공공 및 농촌 직업훈련소와 동훈련소에서 실시하는 건축, 목공 등 26개 직종, 전국 사설 강습소의 기술계열, 자동차, 운수 등 41개 직종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꾸준히 확대되어 1990년 가장 많은 수료자를 배출했고 1993년부터는 유사 프로그램 통폐합으로 노동부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982년 7월부터 실시된 영세 및 생업자금 대여 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200만 원을 한도로 생업자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취로 사업은 자조근로사업의 연장선에서 실시되었으며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한 근로가능 저소득층은 새마을 소득증대사업, 낙후마을 개발사업, 환경정비사업 등에 투입되었습니다. 초기에 근로가능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던 취로 사업은 1990년대에 들어 거택보호 대상자를 포함한 노인, 부녀자, 장애인 등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변했습니다. 그에 따라 대상 인원과 사업비도 크게 줄어들다가 1993년 사업이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1998년 외환위기에 따라 국고 지원 사업으로 특별 취로 사업을 일시 재개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말 생활보호 대상자 수의 폭증은 특별 취로 사업이 확대된 결과입니다. 다른 한편 의료보호법 시행 이후 1980년대에 걸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호 대상자들은 진료지역, 진료일수, 그리고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의료보호 수준도 당시 의료보험보다 더 낮았습니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된 이후 의료보호의 보장 범위와 보장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의료보험과의 격차를 없애는 조치들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연간 180일 이내였던 보호기간을 1995년 연간 210일로 확대했고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위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기간 제한을 없앴습니다. 1995년 이후에도 보호일수는 매년 30일씩 늘어나서 1999년 330일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의료보험 대상자들이 특정 진료지구 내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1998년에 의료급여 진료지구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부터 모든 의료기관들이 의료급여기관이 당연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공적 부조제도의 전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